가변장 회로 한번 구성해 보겠습니다. 뭐 조작이 좀 편해야 되니까 중간보다는 뭐 끝단에 연결하시는 게 내부 돌리기가 좀 편하실 거예요. 아무 곳이나 좀 연결할게요. 자, 끝단 연결했고요. 앞서 말씀드렸지만은 제일 양 끝단에 있는 것들은 전압 VCC와 그라운드가 연결돼야 되는데, 현재 회로 같은 경우는 1번 핀, 즉 여기 보이는 왼척이 1번인데요. 그 1번에다가 5V 연결하는 걸로 되어 있지만은 이걸 좀 바꿔가지고 그라운드를 갖다가 1번에 연결할 거고요. 2번 핀은 3.3V를 뭐 연결하도록 할게요. 이 회로에서 1번과 2번에 되어 있는 것을 바꿔서 2번 핀, 여기 1번 핀을 연결할 겁니다. 2번에는 VCC 3.3V, 1번에는 그라운드, 뭐 GND, 뭐 그렇게 연결할게요. 가운데 시그널 핀은 밑에 코드에서 저희가 사용하는 거를 1번 핀에서 아날로그 값을 입력받는 걸로 뭐 그렇게 에이지 코드를 만들어 놨군요. 그래서 3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GPIO 1번 A0에다가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운데에서 GPIO 신호를 좀 뽑아내고요. 잘 안 보여서 좀 들게요. 가운데 핀은 A0, 즉 GPIO 1번에 들어갈 거고요. 그리고 현재 반대로 연결한다고 했으니까 왼쪽에 있는 1번 핀은 그라운드로,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2번 핀은 3.3V로, 오른쪽에 있는 2번 핀, 그리고 제일 왼쪽에 있는 것은 그라운드, 가운데 있는 건 시그널 핀이거든요. 가운데 있는 것은 GPIO 1번 연결할게요. 잘 안 보이진 않지만은 여러분 이해가 되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밑에 좀 내리시게 되면은 코드 있는데 코드 그대로 컨트롤 C, 컨트롤 V 하겠어 테스트하면 코드 업로드 다 되었고요. 대충 한번 훑어보면 이 코드가 아니군요. 잠시만요. 다시 할게요. 자, 밑에 있는 ADC 실습 1이라고 되어 있는 포텐시오메터로 ADC 값을 시리얼 모니터에 출력해주는 코드가 여기 있습니다. 복사, 컨트롤 A, 컨트롤 V, 업로드 그대로 해주겠습니다. 포텐시오메터 핀을 갖다가 1이라고 선언을 해놨고요. 밑에 보면 셋업에서는 시리얼 통신만 하겠다. 보이드 룹에서는 시리얼 통신으로 그 값을 출력만 해주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날로그 값을 읽어드리는 함수는 아날로그 리드라는 함수고요. 여기서 제가 말했던 포텐시오메터 지금 1번이잖아요. 그럼 1이라는 값을 넣으시면 되고, 또 다른 식으로는 샵 디파인 쪽 없애버리고 아날로그 리드 포텐시오메터 자체에 A 뭐 제로 또는 같은 말로 1번 핀이니까 1. 얘 두 개가 동일한 이야기라고 몇 번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본인이 좀 사용하기 편하신 거 그냥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상태로 뭐 업로드해도 상관은 없고요. 자, 그렇게 해서 아날로그 값을 AJ를 달려있는 핀에서 읽어서 그걸 ADC value라고 하는 변수에 저장을 했고요. 그 저장된 값을 시리얼 모니터로 출력을 좀 해주는 뭐 코드입니다. 아주 간단한 코드인데,
밑에 보이는 것처럼 랩을 돌리게 되면은 전압이 0V에서 쭉 가가지고 3.3V까지 바뀌게 되는데, 그 바뀌진 전압이 현재 가운데 있는 시그널 선을 따라서 1번 핀으로 지금 들어가는 겁니다. GPIO 1번으로. 그래서 우리 것도 한번 보면은 현재 저 레버가 반대로 쭉 돌리게 되면 현재 제일 끝단까지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렸을 때입니다. 즉 왼쪽으로 제일 끝까지 가니까 0V가 나오고 있고, 0V가 아니라 0이라는 값이 나오고 있고요. 이걸 시계 방향으로 제일 끝단까지 돌리면은 4095라는 값이 지금 출력이 되고 있죠. 이게 앞서 이야기했지만 현재 왼편에는 그라운드가 달려 있고요. 오른편에는 3.3V가 달려 있습니다. 저 가운데 있는 시그널 핀이 3.3V에 가까이 가느냐 또는 0V에 가까이 가느냐, 거기에 대해서 시그널로 들어가는 전압값은 0에서 3.3V로 왔다리 갔다리 하는데, 그게 비율적으로 현재 전체의 중간 정도 된다. 그럼 이 정도 좀 값이 될까요? 예, 예. 중간 정도 랩을 돌렸구나 라고 해서 203 정도 값이 나왔고요. 이걸 끝단으로 딱 돌리게 되면은 이제는 3.3V가 GPIO 1번을 통해서 들어오고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MCU한테 이렇게 전달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자, 비율적으로 받아들인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만약에 여기 플러스 마이너스 바꾸게 되면 위에 플러스를 그라운드로 연결하고요, 그라운드를 다시 플러스로 연결할게요. 왼쪽과 오른쪽에 전극 극성을 갖다 바꿔버렸습니다. 그러면 랩을 돌려보시면 현재 여기 있는 3.3V가 왼편이잖아요. 즉 시계 반대 방향 왼편으로 돌리면 4095가, 또는 오른쪽으로 돌리게 되면은 이게 그라운드에 연결되어 있으니까 오른쪽 돌리면은 0이라고 하는 값, 그렇게 출력이 됩니다. 출력되는 값이 중간에 랩을 돌릴 때마다 가변 저항이 통해 가지고 시그널로 전달되는 전압 차이가 달라져 버려서 값이 반대로 좀 표현이 되거든요. 여러분들 뭐 해보시고 회로 잘못되면 수치가 반대로 나오니까 그것만 좀 조절해 주시면 되겠어요. 됐습니까? 자, 하나 더 해보겠습니다. 0에서 3.3V까지 쭉 했을 때 4095가 되었습니다. ESP32 그 개발 보드의 현재 우리 브레드보드 보게 되면은 익스텐션 보드라는 게 달려 있고요. 위에는 3.3V가 들어가고 밑에는 5V가 들어갑니다. 이 5V 쪽으로 전압 코드 선을 갖다가 다시 한번 바꿔 볼게요. 그러면 현재 5V가 들어갔고 반대편에서는 그라운드로 연결되어 있고요. 시간에서는 현재는 제가 제일 왼쪽으로 돌려놨습니다. 시계 반대 방향으로. 그래서 그라운드 쪽으로 지금 연결되어 있으니까 전압이 지금 0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걸 쭉 돌리게 되면은 점점 전압이 올라가면서 현재 들어온 것이 3.3V 대비해 가지고 한 반 정도 들어왔구나. 그리고 4095가 되면은 4095가 되면 이게 3.3V가 이제 들어왔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우리 연결된 게 지금 5V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3.3V 이상으로 더 ESP32 아날로그 신호 값으로 보내줄 수가 있습니다. 4095 이상으로 내가 전압을 더 걸 수가 있다는 거죠. 3.3V 이상으로. 그래서 돌려보면 보이시나요? 손을 돌리는데 여기 있는 수치 값은 바뀌지 않습니다. 이게 몇 번 말씀을 드렸던 ESP32는 0V와 3.3V를 4096등분을 나눠서 그 변화를 갖다가 아날로그 신호 값으로서 MCU에 전달을 해주고 있거든요. 그게 ADC라고 하는 기능이고, 얘가 3.3V를 넘어가게 되면은 그 값은 4095 이상에서는 더 이상 디스플레이가 되지 않습니다. 3.3V까지만 인지를 한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소프트웨어적으로 이것을 좀 정리를 다시 해서 만들 수가 있고요. 또는 하드웨어적으로 5V 나오는 것을 여기 저항을 연결해 가지고 최고 전압이 3.3V가 되게 만들어 주시면 레버를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높은 곳까지 돌렸을 때 동일하게 0에서 4095까지가 변화되는 값을 볼 수가 있을 겁니다. 현재는 중간에 3.3V 이상 되는 전압이 나오니까 4095 이상에서도 좀 더 돌아가는
그런 영역이 나타난다는 거죠. 이거는 뭐 다음에 한번 다른 예에서 한번 더 설명을 드릴게요. 어쨌든 ESP32의 기준 아날로그 신호값의 기준은 0V와 3.3V였다. 그게 2의 12성 분해능을 가지고 0에서 4095라고 하는 숫자가 ESP32로 전달이 되더라. 그것만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 정도로 보면 되겠고요. 뭐 뒤로 좀 돌려가지고 이번에는 강의존 저항기라고 되어 있는 부분 한번 볼까요? 앞에서는 우리 저항값이 손으로서 수동적을 취해서 저항값이 달라지는 거였고요. 강의존 저항기 또는 LDR, 또 다른 말로는 포토레지스트라고 하는 소자가 있는데 이 소자도 저항입니다. 빛을 받게 되면 그 빛의 세기에 따라 가지고 이 저항값이 현재 제가 손을 돌리는 것처럼 가변적으로 바뀌게 됩니다. 키트 중에서 한번 찾아보자면은 이와 같은 형상을 가지는 녀석입니다. 위쪽으로 봤을 때 좀 잘 나올지 모르겠는데 초점 잘 안 맞네요. 보이시나요? 모양이 대충 이런 형태를 가진 녀석이에요. 그것을 뭐 이렇게 좀 표현해 놨습니다. 이 소자가 포토레지스트라는 거고요. 얘는 빛을 받게 되면은 위쪽에 상부로 빛을 받게 되면은 이 저항값이 달라진다고 말씀을 몇 번 드렸습니다. 회로 구성하는 것은 현재와 같은 식으로 연결할 수가 있는데 앞서 우리가 이야기했던 가변 저항하고 유사한 방식으로 연결된다 보시면 되겠어요. 앞에 가변 저항은 이 저항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핀 연결되는 것이 저항 끝단에 연결되느냐 저항 하단에 연결되느냐 뭐 그런 이야기였죠. 네, 현재는 이 포토레지스트가 ESP32로 아날로그 신호를 받아들이는 핀을 기준으로 했을 때 저항 다음에 연결되느냐 또는 저항 이전에 연결되느냐 뭐 그 차이라고 좀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 가지고 현재 위쪽에 5V라고 하는 전압이 걸리고 있고요. 우리 같으면 지금 ESP32니까 3.3V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3.3V가 들어가고 있고 요게 그 R2라고 하는 저항 10kΩ을 좀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3.3V보다 낮아진 전압이 요 반대쪽으로 나오게 되겠죠. 어떤 전압값이 있을 거예요. 그 전압이 현재 밑에 보면 포토레지스트라는 요게 지금 붙어 있는데 얘는 빛이 강해지면은 주로 이제 저항값이 낮아지고요. 빛이 밝으면 저항값이 낮아지고 주위 빛이 어두워지면은 저항값이 높아지는 그런 상태를 보여줍니다. 즉 현재 이게 저항이 없다면 0이라고 하는 저항을 가진다면은 여기서 통과되어 있던 이 전압 3.3V보다 낮은 전압이 그라운드하고 중간에 저항 없이 바로 연결되죠. 그러면 이래 가지고 모든 전자가 그라운드로 빠져버립니다. 즉 ESP32 쪽으로는 지나갈 수 있는 전자가 없으니까 전압 자체가 0V가 걸려버리게 될 거예요. 그러다가 점점점 주위가 어두워져 가지고 저항값이 높아지게 되면 그러니까 쭉 지나온 것이 바로 빠지지 못하고 일부는 ESP32 쪽으로 넘어가게 되겠죠. 따라서 어떤 주위 밝기에 따라서 얘가 밝았을 때 저항값이 0ohm이냐 또는 아주 높은 저항값이냐 높은 전압일 때는 여기 지나온 전압 자체가 모든 게 다 ESP32로 걸리게 되고 이게 0ohm이라고 하면은 그 모든 것이 ESP32 갈 것까지 다 그라운드로 연결돼 버리니까 0V가 이게 걸리게 될 겁니다. 반대로 얘를 보게 되면 여기 좀 표기를 해놓을까요? 네. 밝으면 저항이 낮으니까 여기는 ESP32로 들어가는
아날로그 핀에서도 낮은 전압이 걸릴 거고요. 주위가 어두우면 이 저항이 아주 높은 저항값을 가지게 될 거니까 위에서 지나온 전압은 통과를 못하고 모두 다 ESP30로 넘어가 버린다는 거죠. 약 이건 아니지만 3.3V 근처까지 올라갈 수 있다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현재 같은 경우는 만약에 밝으면 저항이 낮아질 거고요. 영은 될 거고 여기에 3.3V가 있었다면은 이 3.3V는 모두 다 ESP32 쪽으로 들어가게 되겠죠. 주위가 어두워지면 저항이 커지게 되고 이 저항이 커지게 되면은 3.3V가 큰 저항을 통과했으니까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전압 자체가 낮은 전압이 걸리게 될 겁니다. 즉 밝을 때 현재 같은 경우는 ESP32는 0V가 들어가는 거고요. 얘는 밝을 때 3.3V가 들어가는 거죠. 두 개가 서로 반대되는 아날로그 값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그걸 밝을 때 전압이 낮아지고 밝을 때 전압이 높아지고에 따라 가지고 비례적으로 늘어나는 거, 밝을 때 높은 전압이 걸리는 걸 순방향 회로, 밝을 때 전압이 낮게 들어가는 걸 역방향 회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말은 길었는데 어느 쪽이든 여러분 편한 쪽으로 하나 그냥 사용을 하시면 돼요. 대신 여기 있는 10kΩ은 반드시 끼워줘야 됩니다. 얘가 동작을 제대로 하기 위한 기본 조건 값이니까 회로 구성은 10kΩ 포토레지스트 그 저항 사이에서 아날로그 핀으로 연결되는 선, 포토레지스트 저항 사이에서 아날로그로 연결되는 선만 꽂아주시면 됩니다. 위쪽에 돌리시면 얘는 이제 모듈이라는 건데 우리가 지금 보여드렸던 거는 이와 같은 포토레지스트 소자 하나만 보여드렸잖아요. 이 소자만 있으면은 내가 조정하는 게 주위 회로를 내가 다 꾸며야 되니까 좀 불편합니다. 그래서 이 소자에다가 필요로 하는 여러 장치들 부착을 해가지고 얘를 디지털 신호처럼 내보낼 수도 있고요. 또는 아날로그 신호처럼 바깥으로 내보낼 수가 있고 이걸 미세 조정을 좀 해줄 수가 있고 그런 기능을 다 포함을 시켜서 하나의 칩으로 만들어 팔고 있는데요. 이걸 LDR 모듈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편하신 걸 사용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대신에 얘는 좀 덩치가 큽니다. 요것보다는. 그래서 내가 어떤 특별한 기능만을 가지는 작은 어떤 모듈을 만들겠다라고 하면 얘를 사게 되면 좀 덩치가 커지니까 불편한 점이 또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공부용으로 쓰시고요. 실제로 회로를 구성을 하셔가지고 여러 번 설계한 기판 위에다가 안착을 시키는 방식으로 사용을 좀 하셨으면 더 좋겠네요. 자, 그래서 좀 내리다 보면은 현재 밝기를 아날로그 값으로 읽어드리는 실습 예제가 있는데 포토레지스트의 출력 전압을 아날로그 값으로서 받아가지고 0.1초 단위로 업그레이드 시켜주는 그런 코드를 작성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GPIO 1번에서 아날로그 신호를 입력받는 걸로 지금 되어 있고요. 그리고 포토레지스트를 연결해 주는 걸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강의록에 있는 회로 중에서 현재 제가 노란 색깔로 칠해 놓은 부분 제가 설명드린 좀 다르게 되어 있군요. 방금 이 회로는 GPIO 19번 핀하고 현재 그 포토레지스트 회로가 지금 구성이 같이 되어 있네요. 1번하고 연결하지 마시고 19하고 연결하는 걸로 좀 다 바꿀게요. 회로 이런 식으로 구성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위쪽 3.3V입니다. 저항 10kΩ을 연결했습니다. 쭉 연결되었고요. 그리고 밑에 포토레지스트가 있는데 이 포토레지스트는 그라운드하고 연결됩니다. 그리고 포토레지스트하고 저항하고 사이에서 ESP32의 아날로그 입력 핀에다가 중간에 선을 따가지고 연결하고 있죠. 저항, 포토레지스터 사이에서 쭉 뽑아가지고 19번 핀에다가 연결해 놨습니다.
자, 그렇게 회로 구성하신 다음에 밑에 거 코드 그대로 복사해 가지고 다시 붙여 넣어 볼게요. 10kg이면은 흑갈적 0, 1, 2 갈색으로 시작하는 게 되겠네요. 그리고 갈색 다음에 10kg이니까 0, 즉 흑색이 흑갈 흑색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흑색이 될 거고 10의 이성이 붙어야 될 거니까 갈, 흑, 흑적이라고 하는 띠를 가지는 녀석을 뭐 사용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갈, 흑, 흑적으로 이어져 있는 띠 가지는 장을 꽂아주시면 되고요. 자, 회로상으로 3.3V에서 저항 연결되죠. 메뉴에서 3.3V 저항 연결했습니다. 그리고 이거 좀 더 늘려야 되겠네요. 늘릴게요. 길게 늘렸습니다. 포토레지스트는 그라운드하고 저항이 이어져 있는 부분 같이 연결해 주면 될 거고요. 이 중간에서 선을 따가지고 현재 19번하고 연결하자고 했으니까 오렌지로 좀 표시를 해볼까요? 중간에서 19번 핀으로 연결할게요. 회로 이렇게 구성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보기 불편하신가요? 다 빼게 되면은 3.3V 10kΩ 저항 통과하고요. 10kΩ 저항 같은 라인에서 포토레지스터 그라운드 연결해 주시고요. 저항하고 포토레지스터 사이에서 19번 핀으로 시그널 신호를 넣어 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밑에 코드에 있는 럭스 밝기 값 찾아주는 거 그대로 코드 붙여 넣겠습니다. 자, LDR AV라고 해서 19분 빈 선언해 놨습니다. 실을 통신 열어줬고요. 루프에서는 0.1초 기다렸다가 아날로그 리더 19분 핀을 아날로그 값을 읽어가지고 저장을 하고 그걸 실을 모니터 출력하라 라는 아주 간단한 코드입니다. 자, 업로드 끝났네요. 실을 모니터 열어보면은 현재처럼 어떤 값이 이렇게 출력이 되고 있습니다. 밝기가 달라지게 되면 어두워지니까 이 값이 더 높아지네요. 밝아지면은 낮아지고요. 이거는 역방향 회로죠. 앞서 이야기했던 밝을 때 이 수치가 올라가는 거, 어두울 때 이 수치가 올라가는 거, 뭐 두 가지 종류가 있었습니다. 현재는 어두워지면 올라가니까 역방향 회로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이제 이와 같이 3.3V 저항, 3.3V 저항, 그리고 포토레지스터 그라운드 연결했고요. 중간에서 시그널 핀을 뽑았습니다. 이게 이제 역방향 회로라고 하는 거였고, 현재처럼 어두워지면은 어떤 값이 올라가는, 전압이 올라가는 상태입니다. 출력 전압이. 이 포토레지스터 두 개를 바꿔주면은 순방향 회로가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좀 내려서 그러면 일반적으로 그 밖에 운전하고 다니시던 길을 가다 보면 해가 지고 났을 때 가로등이 자동적으로 불이 켜지잖아요. 해가 졌을 때 그때 해진 상태, 즉 어두워졌을 때 예를 들어 저 같은 경우는 지금 디폴트가 좀 어둡게 만들면은 밝은 상태, 낮일 때는 한 900, 약 1000 정도의 값을 보이고 있고 이게 어두워지면은 3000까지 막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 1500 정도
뭐 기준값을 잡아가지고 1500보다 크다면, 즉 어두워졌다면 여기 있는 등이 켜지고 1500보다 작다면 등이 꺼지고, 뭐 그렇게 조건문을 걸어주면은 밝기에 따라 가지고 등이 제어가 되는 그런 작업을 바로 수행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쭉 내리시면 생성형 AI를 사용을 해가지고 한번 코드 작성해 달라고 해볼까요? 자, 현재 만들어져 있는 것이 ESP32, 우리가 쓰는 게 S3입니다. S3 개발보드의 GPIO. 등은 2번에 연결했습니다. 이에 LED를 연결하고, 그리고 19번 핀에 GPIO 19에 포토레지스트 그래서 얘가 약 1500, 포토레지스트의 값은 연결하였다. 아날로그 입력된 값이 1500 이상이면 LED를 점등하고 1500 미만이면 LED를 소등하는 코드를 작성해 달라고 할게요. 크게 LED 연결한 거, 그리고 19번에 포토레지스터 연결한 거, 그리고 아날로그 값이라는 단어와 1500이라는 숫자를 줬습니다. 1500 이상이면 LED 켜고 1500 미만이면 LED 끄는 걸로 그렇게 단순히 요청을 해 볼게요. 그러니까 답이 ESP32S3의 ADC를 사용해 가지고 포토레지스트 값을 읽고 LED 제한하는 코드를 이렇게 작성을 좀 해줬습니다. 코드를 대충 보면 얘는 좀 변수를 지정을 해놨는데, 어쨌든 LED 핀이 2번, 포토 핀 19번이라고 했고요. 그리고 스레솔드를 갖다가 1500이라는 값을 줘놨습니다. ADC 레졸루션은 12비트로 하겠다 돼 있는데, 지금 뭔지 모르더라도 어쨌든 비슷한 코드가 좀 된 것 같아요. 일단 카피해서 그대로 붙여볼게요. 여기 이제 if 라이트 값이라고 하는 거는 아날로그 값을 지금 받아들인 거죠. 아날로그 값을 받아서 아날로그 값이 스레솔드, 즉 1500 이상이라면, 어두워졌다면 불을 켜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류가 되면은 아날로그 셋 위스 해가지고 ADC 레졸루션을 얼마로 해야 되는데, 이 값 자체를 좀 사용할 수 없는 음탕을 좀 넣어준 것 같아요. 요거 빼버리겠습니다. ESP32를 쓰는 부분에서 이거는 PWM이라는 신호를 내보내는 용도로 나중에 세팅해 줄 때 쓰는 건데, 지금 삭제해 버리겠습니다. 잘못 넣은 것 같아요. 자, 셋업해 보니까 핀 모드 LED 핀 아웃풋, 즉 LED 2번은 아웃풋을 잡았고요. 실을 통신을 쓰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확인을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핀 모드에서 내가 아날로그 신호를 받아들이는 부분에서는 따로 작성한 게 없네요. 예전에 핀 모드 아웃풋이 있고, 핀 모드에 인풋을 쓰면은 스위치에서 인풋 또는 인풋 풀업 이런 식으로 해서 세팅을 해줬어야 되잖아요. 근데 아날로그 같은 경우는 아날로그 입력을 받는 핀들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아날로그 신호를 받아들이는 거, 입력을 받는 거는 여러분이 따로 핀 모드에서 세팅을 해주지 않으셔도 됩니다.
출력은 다른 거예요. 예, 아날로그 입력을 받을 때는 세팅할 필요가 없다. 음, 단순히 아날로그 리드라고 하는 함수만 쓰시면 아날로그 값 입력을 바로 할 수가 있습니다. 입력 받을 수가 있어요. 음. 자, 그렇게 해서 어두워지면 불이 켜지고 밝아지면 불이 꺼지고 뭐 이렇게 되죠. 자, 이 정도 해가지고 이번 시간은 못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뭐 다른 강의로 내용들 한번 여러분이 제가 설명 뺀 부분이 있는데 그것도 한번 읽어보시고요. 그럼 이쪽에 가면 이게 보이는 거는 뭐냐면 약간의 평균값을 적용을 시켜가지고 센서가 너무 민감하게 이렇게 반응하는 것들을 좀 조정을 해주려고 하는 그런 기법인데 뭐 참고로 한번 읽어보시길 바래요. 그래서 얘가 움직이더라도 어느 정도 값 이상이 되고 약간 명확해져야지만 동작할 수 있도록 평균값을 쓰면 현재 센서가 이렇게 막 급격하게 들어오는 값을 무시하고 일반적인 값들을 갖다가 평균화, 즉 필터라고 하는 개념을 사용을 할 수가 있거든요. 나머지 부분 한번 읽어보시길 바라고요. 좀 쉬었다가 아날로그 입력이 아닌 출력되는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